2025년 3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의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계선 재판관의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상당히 궁색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대한민국 주요 요인을 파면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네. 저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 기각으로 김정은과 좌파들은 매우 불안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거는 계엄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계엄을 하자마자 내란으로 몰았죠. 근데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김건희 몰이를 했죠. 뭐 명품백,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하여간 이 김건희 여사를 잡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를 갖고 윤석열을 밀어내려고 하다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니까 내란몰이 하면서 갑자기 정권 붕괴시키려고 했어요. 왜 김건희 몰이를 하고 그리고 내란몰이로 윤석열 정권을 하야시키려고 한 세력이 있었는가? 왜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욕을 보이려고 한 세력이 있었지? 요거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곧바로 국민단합과 초당적 협력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초당적 협력을 들여다보면서 웃기는 소리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대한민국 잘 되는 걸 못 보는 반국가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특정 정당에 많이 모여 있어요. 초당적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그 정당을 박살내거나 없애는 것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지금은 우리 내부 정리를 해야 할 때인데 한 총리는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하는 작태를 잘 보십시오.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대단한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왜 이렇게 산불이 심각하고 동시에 나지?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얼어붙어 난리인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탄핵하지? 30번째 탄핵.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31번째 탄핵은 누구일까? 이런 짓이나 하고 있지.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에 들어가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자기네 이익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저런 작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했죠.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고를 못하고 있어요. 2월 25일 날 마지막 변론을 한 다음 지금까지 못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거의 매일 평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8명의 재판관이 회의하다 보면은 각자의 생각이 뭔지는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늦어지는 거죠. 아니, 여기서 쉽게 말해서 6대2만 나오면은 윤석열 파면 이거 발표 못 하겠어요? 선거 못 하겠어요? 6대2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세부적으로 갈리는 것도 물론 많겠지만은 결론적으로 파면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딱 했을 때 파면이 6 나오면은 뭐가 갈리든 간에 발표할 수 있을 텐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4월쯤에 선고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선고가 있었는데 지금 한 총리 거 이 선고를 한 걸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유추를 해서 윤 대통령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피해갔죠. 핵심은 내란 부분인데 내란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이유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죠.
직접적인 행위를 한 거는 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니까. 아주 재미있는 거는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를 파면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유일한 재판관인데, 그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즉, 한 총리가 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하자라고 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덕수 총리를 뭐 파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갔느냐? 본질을 못 찾으니까 주변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냈었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문제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헌재가 그건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랬는데, 정계선 씨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특검법, 헌법, 국가공무원법을 중대하게 어겼다. 그리고 재판관 임명 거부한 거는 파면할 정도로 큰 잘못이다라고 해서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거 가지고 파면을 해. 야, 본질 내란에서 비상계엄 한 대에서 문제를 못 찾으니까 이런 허접한 걸 갖고 잡고 있습니다. 정계선 씨가 이 정도밖에 못 잡는다. 이거는 정말 좀 우스운 거죠. 네. 우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학자들이 이것저것 많이 분석을 해놨는데 본질은 피해갔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그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했다고 즉각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보리하는 것도 그게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 그랬는데, 정계선 씨는 뭐 즉각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고, 이걸 안 하면은 위법이다. 그리고 위헌 위법이면은 파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 한 총리를 파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위법했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파면을 할 정도의 사유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계선 씨만 이걸 사유로 봤어요. 김복형 씨는 아예 위헌 위법이 아니라 그랬고, 그러니까 아주 정계선 씨는 소수 의견이고 좀 편벽돼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거요 말장난입니다. 저도 숱한 사람 만나면은 나는 좌도 아니야, 나는 우도 아니야, 나는 중도야 그러는데 저보고는 극우래요. 그래서 난 극우 맞아. 근데 내가 조건을 달지. 나는 굉장히 급진 극우일 수 있어. 좌파 이상으로 나는 더 적극적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극우가 나쁜 거야? 당신은 왜 피해? 그리고 당신들 하는 거 보게 되면 나보다 더 극우인데, 뭐 어쨌든 그건 저희끼리 말싸움인데, 괜히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는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래. 그러면서 왼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한 총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만 우리 국민들은 위로 앞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다. 네, 대한민국이 계속 고소성장을 해왔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이 발전을 만들어 온 주체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 공무원들, 군인들, 이들이 대한민국을 건설했죠. 그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갔고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 사람들이 빨갱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를 원했던 건 맞아요. 근데 민주화를 원했던 게 좌로 가자는 거였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우리가 내가 일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잘 몰랐는데 요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하고 지은 사람이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벌레였다. 개똥벌레였다. 반딧불이었다. 뭐 이런 노래. 우리 사회에서 뭔가 노력을 해도요,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뺏거나 뭐 그런 식으로 못되게 가죠.
근데 대한민국이 건실하게 발전한 거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던 거죠. 그래서 발전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법을 지켰고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파입니다. 그걸 나눠 먹자. 니들이 다른 부자들처럼 반칙으로 돈 벌었지 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랬는데 이 도와주는 거를 매개로 하던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배려를 권리로 하면서 너희들은 뭐 조건이 좋아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렇다고 하면서 막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좌가 우가 섞여 버렸어요. 좌가 더 당당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만들었어요.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로 앞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보수예요. 이들이 우파예요. 절대 좌파는 나눠 먹자라고 하는데 대들지 건설하자는데 안 됩니다. 이건 저희 집안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다툼을 해요. 또 우리 조직에서도 그렇고 제 친구들 만나보면 항상 헌신적으로 더 배려하는 친구들이 끌고 나가지 거기 와갖고 뭐 먹는 거 가지고 뭐 회비 너는 왜 안 해? 따지는 사들은 영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국은 발전해 왔는데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한 총리는 얘기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산불이 나고 국제 정치가 춤을 추고 안보가 흔들리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탄핵. 그전에는 김건희 몰이를 했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차피 죄가 안 되는 걸 계속 몰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모친 또 그 사건 몰아서 그건 모친의 문제인데 그거 갖고 윤석열을 잡으려고 저 왜 저랬을까? 그래. 최은순 씨는 유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유죄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죄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김건희를 잡으려고 한 거냐? 사실은 윤석열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특별히 한 게 있나요? 여수야대 상황에서 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최은순 씨 노리고 김건희 몰이로 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위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아예 못하도록 흔든 세력이 있다고. 특검법으로 계속 몰고. 아니 그렇게 하려면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0.73%포인트로 졌을 때 이재명은 선거 불복종 운동을 했었어야지. 지금 참 이상하죠. 0.73%포인트로 졌다 그러면은 이거 부정선거 다시 다 까보자. 수개표 해보자라고 민주당이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 윤석열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최은순, 김건희 스캔들을 만들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공수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대한민국 흔들어 놓고 왜 그랬을까? 그 민주당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위로 앞으로 가자고 하는 세력인가요? 근데 그런 세력하고 어떻게 한 총리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초당적 협력을 합니까? 예, 하는 소리겠지. 전농, 전국 농민회인가? 농민의 총연맹, 전농. 작년 2월 20일, 12월 21일 트랙터하고, 이북에 주겠다고 하던 트랙터하고, 트럭 끌고 남태령 왔었죠. 남태령에서 경찰이 막으니까, 그때 민주당 의원들 몇 사람들이 나서서 경찰하고 타협해서 그 트랙터하고 트럭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까지 갔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을 하고 12월 14일 날 윤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막 수사가 그냥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이 전농이 트랙터와 트럭 시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계몽령 때문에 이게 누가 왜 이렇게 내란몰이를 할지 왜 윤을 잡으려고 저렇게 윤이 계엄한 거 외에는 뭐가 있어. 거기서 계엄해서 그가 반국가 세력이 횡행하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리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경찰을 중재하면서 이들이 한남도까지 시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참 이상하죠. 차라리 그렇게 민주당은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0.73%포인트 차이로 졌을 때 이거 부정선거 요소가 있으니 다시 까보자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건 안 했어. 그러니까 뭔가 이 선거 시스템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이상하죠?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저는 좀 피해가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4월 14일 날 첫 열립니다. 아마 그 재판이 있기 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겁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조지호 이런 사람들 다 이제 기각해버리고 윤 대통령만 탄핵으로 헌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모레 이 방송에 나가는 25일 다음 날인 26일에는 이재명 2심 재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그럼 뭐 대법원 가도 거의 유죄가 확정되니까. 그리고 4월 16일인가에는 그의 부인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경기도 복화 가지고 국회의원 부인들 밥 사준 거 그것도 2심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150만 원 유죄가 나왔으니까 부부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과 김혜경 씨를 2심에서 유죄를 때려놓고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복귀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한 것 중에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뭐 5대3 정도의 비율로 탄핵 의견이 많지만 기각된다. 이럴 가능성이 있죠. 이걸 배제를 못합니다. 아니면 각하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정계선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파면해야 된다는 주장 보게 되면 좀 뭔가 좀 정치적인 느낌이 안 듭니까? 김건희 그다음에 최은순 스캔들 만들려고 막 뭔가 정치적이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윤 정부를 부정했으면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이거 부정선거 요소가 있다고 그때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덤볐어. 근데 그 후에 계속 뭘 못하게 하고 덤벼들어. 저는 집단지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기자 생활을 한 10년쯤 했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이념만 집어넣지 않고 기자들이 객관적으로 딱 취재하면 거의 결론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의심 많은 친구들은 더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거는 의심에 꼬리를 잡는 거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거의 경험 많은 기자들은 비슷합니다. 법관들도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근데 고집 부리는 거는 그건 자기 이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법관이나 기자가 하지 말고 어디 파당으로 가야지. 지금 우리 법원과 헌재에 대법관도 그렇고 헌재재판관도 그렇고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 경찰,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하니까 자기 임명한 세력을 이익을 대변하는 파당적 요소가 심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운 705를 만들면 이 시스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응?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고집이죠. 자, 지금 저는 이 대한민국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문재인 때 북한하고 짝짝꿍으로 막 가려고 한 걸 틀어놨잖아요. 바이든을 만나갖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 협정하면서 한국을 확 돌려놓고 한일 관계를 돌려놓고 거의 북한과 중국 품에 가던 걸 확 돌려놓으면서부터 극렬하게 김건희 몰이가 있었고 최은순 몰이가 있었고 윤을 쫓아내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원하는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것하고 좌파들이 원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전국 농민들 입장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나 좌파가 되나 무슨 차이가 있어. 농민들한테 손해 가는 게 뭐가 있어요. 농민들한테 무슨 손해가 있냐고. 근데 왜 나서냐고. 국제정치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민주당은 오로지 탄핵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산불이 이렇게 하는데 산불에서 언급도 없고. 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김정은과 좌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좌파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기각 또는 각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이북과 같이 움직이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반국가 세력을 윤 대통령도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다 그랬습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12.3 계엄이 가져온 엄청난 효과예요. 하도 많은 좌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일부가 돼서 알지도 못했는데 처절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왜 하야시키려고 하는지
그거는 김정은과 같은 길인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저렇게 날뛰는지 유심히 보시면 우리의 길이 보일 겁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